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닥터스티비의 김균형 원장. 유애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닥터스티비는 시력 교정 수술 Q&A를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력 교정 센터를 독립해서 만들어서 저희 병원 건물에 이제 3층에 위치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두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는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라식, 라섹, 클리어 라식, 그 얘기랑 또 렌즈 삽입 수술로 그 두 파트로 나뉘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기존 라식, 라섹과는 달리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는 그 렌티큘 수술이라 그래서 가르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각막의 조직을 제거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그런 원리의 수술이거든요. 그게 이제 렌티큘 원리인데, 그거에 이제 가장 먼저 개발된 수술이 스마일 라식이고, 최근에 다른 회사 다른 장비에서 그 같은 원리로 기존에 스마일 라식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더 보완해서 새로 나온 수술이 클리어 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식은 이렇게 동그랗게 뚜껑을 만들어서 그 뚜껑을 들어 올리고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게 돼요. 레이저를 쏴서 각막을 깎은 다음에 다시 그 뚜껑을 덮어내는 그런 수술이고요. 라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런 절편을 만들거나 뚜껑을 만들지 않고 위에서부터 다 깎아내는 그런 수술이 라섹이라고 보시면 되고, 클리어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절개창을 낸 다음에 위에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안쪽에 실질 부분, 그러니까 각막의 중간 부분을 절삭을 해서 그 부분을 도수를 맞추는 수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을 만들어서 뚜껑을 열었다가 레이저를 쏜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기 때문에 장점이면 그 다음날 바로 시력도 잘 나오고 통증도 없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그 뚜껑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충격이 좀 약해서 어떤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게 오면은 그 뚜껑이 다시 열리면서 좀 크게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이고요. 라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겉표면부터 레이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이 많은 겉표면이 깎이게 되는 수술이라서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처음에 한 3, 4일 정도까지 있을 수 있고, 또 겉표면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력 회복되는 기간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넉넉하게 2주 이상 돼야 시력이 1.0 이상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좀 느리게 회복되는 단점이 있고요. 클리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절편을 조금 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각막 실질만 레이저 조사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증이 심하지 않고 시력 회복도 좀 빠른 편입니다. 라식, 라섹도 역사가 한 30년씩 됐고, 이 스마일 라식 계열의 렌티큘 수술도 이미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서 모든 수술들이 다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한 15년 전 막 이럴 때는 옛날에 과거에 라식했던 분들이 뭐 이렇게 운동하다 다치거나 뭐 에어백 같은 게 터지거나 이렇게 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절편이 밀려나는 사고 때문에 뭐 응급실로 온다거나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만 19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요. 만 18세이신 분들이나 만 19세이신 분들도 한 1년 정도 그 성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굴절력의 변화가 없는지 보자고 설명드리는 편이고요. 저는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이 시력 교정 수술,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젊을 때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30대 후반부터는 노안을 생각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먼 것도 되게 잘 보이면서 가까운 거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 것도 약간 시력을 낮춰야 되고 그렇게 수술을 해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이렇게 굴절 상태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젊을 때 하시라. 결국에 가장 좋은 거는 규칙적인 검사 기록이 있고 그게 6개월에서 1년 이상 변화하지 않는 걸 확인한 이후에 수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는데 만 18세거나 19세예요. 수술은 하고 싶은데 과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최근에 쓰셨던 안경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그 안경에 그 당시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맞춘 안경이다 그러면 그 당시 도수가 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안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도수랑 현재 시력을 비교해서 이제 멈췄는지 아니면 지금도 변화 있는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좀 시기를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해드렸던 분들 중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는 분은 정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빛번짐이 생기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게 그냥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느껴져요. 이 정도로 말씀은 보통 해주시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뭐 밤에 운전을 아예 못하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이러셨던 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각막이 깎여 있긴 하지만 이 눈물이 얼마나 좀 매끈하게 보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산란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식이나 라섹이나 스마일이나 클리어 같은 수술을 하신 환자분한테는 빛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눈을 매끈하게 하는 눈물약을 로션처럼 좀 매일 사용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처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빛번짐이 생길 위험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환자분들한테 좀 더 좋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위험을 좀 더 알려드린다거나 고지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동공이 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게 좀 대세였다면 최근에 연구 결과들은 그게 조금씩 바뀌어서 동공 크기보다는 절상량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래서 결국 수술 전에 안경이 두껍게 썼던 사람들 그래서 도수가 높아서 각막을 좀 많이 깎아야 되는 사람들이 표면 변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걸로 인해서 빛번짐이 좀 더 많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여서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각막을 좀 덜 깎는 수술들과 왜냐면 또 뭐 라식 클리어 라식보다는 아무래도 라섹이 각막을 조금은 덜 깎고 그 다음에 또 각막을 아예 안 깎는 아주 좋은 대안인 렌즈 삽입 수술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이분들께는 어떤 수술이 가장 적합할까 이런 거를 많이 가이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 뵙다 보면 각막이 조금 아주 건강하지 않아서 어떤 시력 교정 수술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약간 비대칭이고 불규칙 난시 같은 게 좀 있거나 각막에 어떤 혼탁이 있다든가 건조증이 심해서 상처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각막이 안 좋을 때는 각막을 아예 건드리지 않는 수술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렌즈 삽입 수술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하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각막이 약간 불규칙하거나 약간의 비대칭이 있다. 그게 원추 각막을 위협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웨이브 프론트가 가능한 수술로 이제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클리어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은 웨이브 프론트에 대한 어떤 개선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어서 라식 라섹에 웨이브 프론트를 적용한 그런 수술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안 좋다 싶을 때는 아예 각막을 건드리지 않는 렌즈 삽입 수술을 많이 권유드리고 그런 편이에요. 원장님의 경우는 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각막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많이 이제 위협하지 않는 경우, 원추각막 정도까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전에는 라섹으로 해서 웨이브 프론트 수술을 많이 권해드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웨이브 프론트로 해도 이제 각막이 비대칭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빗번짐 같은 거를 많이 호소하시는 네네. 경우가 많아서 네네. 최근에는 좀 렌즈 삽입술을 먼저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가지 수술 모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이제 세 가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30년 정도의 수술 기간이 있었고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수술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복싱 정도의 운동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하나의 수술을 꼽자면 라식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싱으로 이제 주로 충격을 받을 것 같다고 하시면은 이제 라섹이나 클리어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그 복싱이라는 게 결국은 잦은 충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운동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자주 뵙고 또 하나가 뭐 20대 초반에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 남자분들 시력 교정 수술 원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군대를 가면 훈련도 많이 받고 스포츠나 이런 육체적인 활동, 뭐 눈에 모래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잦은 노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이제 고려해서 수술을 권해드려야 돼서 그럴 때는 가장 좋은 수술이 라섹 수술과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라식 수술이 아닐까. 클리어 라식 이럴 때 이제 클리어 라식의 장점이 가장 크기는 하겠죠. 이제 충격에 좀 강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라섹보다는 시력 회복과 통증에 좀 유리하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서 클리어 라식의 적용 기준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날부터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 가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개인 차에 따라서 시력 회복 속도가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시력이 좀 선명하게 안 보이거나 며칠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행 갔을 때 뭐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야 되느냐의 질문이라면 비행기는 타셔도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을 직접 주도하고 지도를 직접 보면서 찾아다니셔야 되는 여행은 아무래도 이제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이 되셔도 한 일주일 정도 여유 기간을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 같은 경우도 수술하고 한 2, 3일이면 가능하고 뭐 그때쯤은 전혀 아프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만약 간다고 그랬을 때 불편하거나 절대 뭐 하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레이저를 이용한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